반갑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맨입니다. 오늘은 인버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장 및 현장에 모터가 있는 곳이면 인버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위에 그림처럼 다양한 메이크의 다양한 인버터들이 있습니다. 전기기술자로서 인버터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기본 부품입니다. 오늘은 인버터 용도 및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의 주요 기능은 일반적으로 모터 속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모터의 RPM이란 것은 120F분의 P, 즉 120 곱하기 주파수분의 모터 극수입니다. 모터 속도 조정을 위해서 모터 극수를 임의로 변경한다는 말은 모터를 교체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파수 F를 변경하여 속도 조정할 수 있는 인버터를 주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버터는 현장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될까요? 첫 번째는 대부분 모터의 속도 조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버터는 출력 헤르츠와 전압을 조정하여 속도를 조정합니다. 모터의 속도는 헤르츠에 의해 변속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터 가감속 시에 속도 제어가 되지 않으면 장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즉 예를 들어서 모터의 기동 및 정지 시에 부하의 토크가 굉장히 크거나 부하가 굉장히 큰 경우에 짧은 시간에 기동 및 정지 시 장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인버터를 사용하여 가감속 시간을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부드러운 기동 및 정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가감속 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Y델타 기동에 마그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모터 속도 조정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헤르츠 변화에 따라 출력 부하는 줄어든 헤르츠의 3승에 비례하여 전력 사용이 감소된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위에 수식처럼 P2, 즉 인버터 설치 후 동력은 F2분의 F1, 즉 인버터 설치 후의 모터 주파수분의 인버터 설치 전 모터 주파수의 3승의 P1, 즉 인버터 설치 전 동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버터 설치 전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60Hz고 인버터 설치 후에 50Hz로 세팅하여 가동하게 된다 하면은 60분의 50의 3승이기 때문에 0.58이 나옵니다. 즉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파수는 10Hz를 감소했는데 동력은 42%가 절감된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버터를 에너지 절감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버터를 설치 및 교체 시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버터를 설치 및 교체 후에는 인버터는 연결된 모터의 규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각 모터의 특성에 따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인버터의 세팅 파라미터가 매뉴얼을 보면 보통 100개 이상이 되는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보통 정밀급의 컨트롤이 아닌 이상은 모든 파라미터를 세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파라미터 항목은 최소한 알아야 하고 기본적으로 세팅 및 확인해 주어야 할 파라미터들입니다. 인버터를 기본적으로 세팅 및 확인해야 할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터 전격 용량입니다. 두 번째는 모터 전격 전압입니다. 세 번째는 모터 전격 전류고요. 이거는 다 모터에 보면 명판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터 전격 전류는 일반적으로
가전류 전립값을 세팅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모터 전격 전류를 세팅했을 때 가부와 전류는 자동 세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터 주파수고요. 즉 일반적으로 60Hz인데 50Hz 모터이면 별도로 50Hz를 세팅해 주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모터 극수입니다. 모터 극수는 세팅을 잘못하게 되면 4극을 2극으로 예를 들어 세팅 시에, 즉 4극은 1800rpm이고 2극은 3600rpm인데요. 즉 모터가 실수로 4극을 2극으로 세팅하게 되는 경우 모터가 2배의 속도로 가속되어 안전사고 및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특히 극수 세팅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가속 시간입니다. 모터가 원하는 속도로 도달하는 시간을 세팅해 주고요. 일곱 번째는 감속 시간, 즉 모터가 정지 시에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을 세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모터의 속도를 조정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압 입력에 의한 0에서 10V의 입력에 의한 세팅 방법이랑 전류 입력 4에서 20mA의 외부에서 컨트롤에 의한 속도 조정 등, 또한 또 다단 신호에 의한 속도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드적으로 각 설비에 따라서 속도 조정하는 방식을 확인하시어 거기에 대한 파라미터를 세팅해 주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인버터와 설비와의 알람 등의 입출력 관련된 신호 세팅 등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우측에 보면은 그 도면에서 이상 출력, 알람 출력이나 기타 정속 시동 등 정지 세팅 이런 신호들을 확인해 줘야 되고요. 특히 이상 알람 출력은 가부와 세팅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세팅 값을 낮춰서 한번 동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모터에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속도 조정 기능이 추가되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모터와 전원 사이에 인버터가 전원 공급 라인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인버터의 이상 발생과 인버터의 관리 소홀 및 기타 세팅의 미스는 장비의 추가적인 고장과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용량의 인버터의 경우에는 발열이 굉장히 심하므로 냉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냉각 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냉각팬의 주기적인 점검 및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버터의 경우에는 전자부품이므로 컨트롤 기판부의 오염에 의한 고장이 원인이 되므로 컨트롤부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밀폐 및 설치 및 관리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또 인버터를 설치 및 교체 시에 인버터는 1차 전원 및 용량을 확인해서 교체해야 됩니다. 즉 모터가 220V면 220V형 인버터를 사용하고 380에서 440V이면 440V형 인버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인버터 용량은 모터의 용량보다 동일하거나 안정적인 컨트롤을 위해서는 한 단계 정도 용량이 큰 것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설치된 인버터 교체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필히 철거 전에 기존에 세팅된 파라미터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체한다고 마음이 서둘다 보면은 철거하고 나서 인버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서 세팅된 파라미터를 확인이 되지 않아 다시 확인하려면 다시 전원을 결선해서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항상 보면 마음이 급해서 간혹 깜빡하고 철거 전에 파라미터를 확인하지 않아 다시 전원을 연결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인버터가 특수 용도로 정밀 컨트롤하거나 세팅된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파라미터를 고장 전에 백업 및 파라미터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인버터 메이커마다 파라미터 백업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이를 설치하여 파라메터를 백업 및 고장 발생 시 백업된 파라메터를 입력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즉 특수 용도의 인버터가 고장 발생 시에 그 많은 파라메터를 일일이 세팅도 어렵고 정확한 값도 확인이 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복구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밀한 컨트롤이라 하면 정밀급에서 뭐 다단 기능이라든지 통신 기능, 가동 조건 등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복구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조정하고 나서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 꼭 정밀 컨트롤하는 인버터들은 백업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인버터를 주파수로 모타 속도를 줄여 사용할 수는 있으나 모타 속도를 줄여 사용하는 경우에 모타 출력도 같이 줄어들면서 부착된 팬 모타도 같이 속도가 줄어들어 냉각 효과가 줄어든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 모타 온도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일반 모타의 경우에는 20Hz 이하로 저속 사용 시에 모타가 가열 및 이상 가전류로 소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반 모타를 20Hz 이하에 세팅하여 너무 저속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버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인버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